살다 보면 같은 얘기를 두 번쯤 하게 될 때도 있지요. 아, 나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좀 달라요. 한 번 한 이야기를 5번은 기본으로 반복하시네요. 그 얘기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니야, 그건 아까 얘기랑 또 달라. 또 다른 누군가 이름을 꺼내시며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나도 리액션 해드렸어요. 어머님 진짜요? 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니 표정 굳고 한숨 나왔지요. 귀가 먹먹해지고 듣는 내내 에너지가 줄줄 새는 기분이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 적당한데 남 이야기 계속하시니 듣는 사람 마음까지 지치게 하시네요. 어머님 이야기는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명절 아침 시댁 도착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 말 마치 나오기만 기다리던 듯 쏟아져요. 누구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의사래. 그 딸 인물 없고 성격 까다롭기로 유명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위를 얻었는지 몰라. 고개 끄덕일 틈 없이 다음 이야기 이어지네요. 요 앞 슈퍼 옆집 있지. 거기 아들 대기업 들어갔잖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 샀다네. 요즘 애들 능력 좋아? 전 굽는 소리 사이로 어머님 목소리 겹쳐 들려요. 지금 내가 붙이는 게 깻잎전이었나, 동태전이었나 순간 멍해져요. 말씀 집중하자니 귀 고통스러워요. 아, 어머님 그러셨구나. 영혼 없는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 한 문장 끝나기 전에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요. 누구 남편 출장 자주 다니는데 외국에서 어쨌고 어느 집 며느리 또 무슨 일 저질렀고 사건 사고 평가 감탄 쉼없이 흘러나와요. 밥 짓는 냄새, 기름 냄새, 어머님 목소리 겹치면 정신 어디론가 나가버려요. 나중엔 내가 생선 굽고 있는 건지 무슨 음식 튀겨지는 건지 헷갈려요. 이야기를 듣다 정신 차리면 내가 무슨 전 몇 장 붙였는지 기억 안 나요. 그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어머님 무한 반복 이야기로 명절 마무리돼요. 어머님 하루는 건강 채널로 시작해 건강 얘기로 끝나요. 어디선가 비트가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 흘러나오면 그날 휴대폰에 불나는 날이지요. 얘야, 비트 그렇게 좋단다. 피 맑게 해주고 필요 없애주고 비타민 많고 너도 먹고 아범도 챙겨줘라. 처음엔 그런가 보다 있어요. 다음 날 또 전화 오세요. 얘야, 비트 샀어. 먹어봤니? 동네 사람들 다 먹어보고 정신 맑아지고 잠 잘 온다더라. 여전히 대답만 해요. 며칠 뒤 어머님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전화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다 알려줬는데 왜 안 먹어? 시어머니 말 그냥 흘려듣는 거니. 결국 비트 농축액 사서 우리도 먹고 어머님 댁으로 배송 보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는데 며칠 뒤 또 전화 오세요. 이번엔 견과류 좋다고, 그 다음 양배추, 또 어느 날 블루베리. 점점 겁나요. 오늘 또 어떤 건강식품 방송 나왔을까?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 두근거려요. 어머님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얘야, TV 봤는데 건강 스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마시면 속 편해지고 몸 독소 빠져나간다더라. 요즘 다 그거 먹는데. 그냥 대충 대답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주말 시댁 가니 어머님이 그걸 만들어내 오셨어요. 얘야, 너도 한 컵 마셔봐라. 아주 기막혀. 잔 따뜻한 스프 따라주시는데 생무하고 향 묘했어요. 어머님 내 반응 보기 전에 감탄하시네요. 몸 깨끗해지는 느낌이지. 아한테도 줘라. 조심스레 마셨지만 딱히 느낌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그 이후 매일 건강 스프 이야기하세요. 그거 마신 날 속 편하고 잠 잘 오더라. 동네 사람들도 다 맛있다고 했어. 내 말 새겨듣고 만들어 먹어라. 결국 이번 주 건강 스프 재료 챙겨 우리 집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귀도 아프고 마음도 무거워졌지요.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 가장 오래 자주 들은 건 과거 이야기예요. 그중 단골은 애들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와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릴 뻔한 시절 이야기. 너희 시아버지 친구 보증 잘못 썼는데 그 일 때문에 집 다 날리고 길바닥 나앉을 뻔했잖아. 그때 아는 사람 방 한 칸 내줘서 겨우 살았다. 처음 들었을 땐 마음 아팠어요.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진심 담아 공감했지요. 그런데 10번쯤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눈빛만 봐도 이제 저 이야기 나오겠구나 짐작가요. 보증 이야기 다음 애들 아빠 얼마나 속썩였는지 그 시절 생일날 미역국 못 먹었던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그 이야기들도 순서 정해져 있어요. 들으면 테이프 플레이 되듯 순서대로 흘러나와요.
내가 그 시절 같이 산 사람처럼 이제 내용 다 외울 정도예요. 그렇다고 끊기도 애매해요. 어머님 입장에선 그 시절 가장 기억 남는 시기일 테니까. 조용히 앉아 고개 끄덕이고 반쯤 감긴 눈으로 리액션해요. 어머님이 병원 문제로 우리 집에 며칠 계실 때 일이에요. 며칠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머리띵했어요. 어머님 앉아 계시는 내내 말씀하셨어요. 밥 먹으며 말하고 TV 보며 말하고 자기 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나 혼자 방에 조용히 있으려 해도 얘야 뭐하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며 시작된 이야기 끝없어요. 마트 마주친 아줌마 이야기, 약국 만난 할머니 이야기, 며느리 얘기, 동네 아는 사람 얘기, 운동 얘기, 날씨 얘기. 어머님께 말은 끝없는 샘물 같아요. 대답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명절엔 너무 힘들어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얘기 어제도 하셨잖아요. 어머님 잠깐 말 멈추셨어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았지. 그 순간 미안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순서 다 외울 정도라서요. 한 번 했던 이야기 다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되네. 내가 이해 좀 해라. 그렇게 우리 대화 훈훈하게 마무리됐지만 어머님 이야기 여전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말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람이 그립고 이야기할 상대 없어서 그렇다는 걸 적당히 듣고 듣기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이 시간들 잘 극복해 보려고요. 아,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말벗이 소중하네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날들 되세요.